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번 열어보세요. 앱이 몇 개인가요? 수십 개, 아마 수백 개가 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배달을 시킬 땐 배달 앱을 찾고, 기차표를 예매할 땐 코레일 앱을 켜고, 친구에게 돈을 보낼 땐 은행 앱을 찾아서 비밀번호를 누르죠. 우리는 지난 10년 넘게 이 수많은 앱의 사용법을 익히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예언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장담컨대 3년 뒤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엔 앱이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앱이 필요 없는 세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앱 사용법을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AI에게 해줘 라고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챗GPT에게 제주도 맛집 좀 알려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AI는 텍스트로 맛집 리스트를 쭉 뽑아줬죠. 하지만 그 다음은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지도를 켜서 위치를 확인하고 식당 앱에 들어가 예약을 하고 렌터카를 비교해서 결제까지 직접 해야 했죠. 기술자들은 이걸 라스트 마일의 장벽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보는 주지만 행동은 못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올해부터 이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대 행동 모델, 즉 LAM이라고 불리는 기술 때문입니다. 이 LAM이 들어간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학습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말에 친구 3명이랑 갈 제주도 2박 3일 여행 예약 좀 해줘. 예산은 인당 50만 원이고 흑돼지는 꼭 먹어야 해 라고 한마디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I가 여러분의 배달 앱, 숙박 앱, 항공사 앱을 직접 돌아다니며 최저가를 찾고 여러분의 목소리나 지문 인증 한 번으로 결제까지 마칩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의 클릭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기존의 AI가 엄청나게 똑똑한 백과사전이었다면 지금의 AI 에이전트는 내 스마트폰을 대신 만져주는 만능 비서인 셈입니다. 이 비서는 눈이 달려 있어서 스마트폰 화면 속에 예약하기 버튼이 어디 있는지 알고 결제 버튼을 언제 눌러야 하는지 압니다. 컴퓨터 언어로 복잡하게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그 동작을 AI가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이걸 컴퓨터 유스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엔스로픽이나 구글, 오픈 AI 같은 거대 기업들이 목숨을 걸고 이 기술에 수조 원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왜 무서운 건지 아시나요? 단순히 편리해지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난 20년간 공고하게 쌓아온 앱 경제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진 기업들이 어떻게든 자기네 앱에 우리를 가둬두려고 난리였죠. 더 화려한 디자인, 더 복잡한 기능을 넣어서 우리 손가락을 붙잡아뒀습니다. 그런데 AI 에이전트의 시대에는 앱의 디자인이 예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앱을 직접 보지 않을 거니까요. 우리는 오직 AI의 인터페이스만 보게 될 겁니다. 검색 시장을 구글이 먹었듯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AI 에이전트가 모든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오퍼레이터 같은 AI 서비스들은 사용자가 잠든 사이에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쇼핑 리스트를 정리하고 기차표를 끊어놓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AI가 어떻게 결제까지 해, 보안은 어쩌고 라며 코웃음 쳤던 일들이 올해는 당연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보이지 않는 UI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버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앱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기술에 대해 아는 게 점점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기차표를 예매하려면 노선도를 보고 시간을 선택하는 최소한의 사고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에 보내줘 한마디면 끝납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에 도달하는지 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AI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게 되고 내 취향이라며 골라준 비행기표가 정말 최선인지 의심조차 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걱정이 드실 거예요. 그럼 내 개인정보나 결제 비번을 AI한테 다 넘겨도 되는 거야? 맞습니다. 지금 가장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기기 안에서만 정보를 처리하겠다고 선언했고, 구글과 오픈 AI는 더 강력한 클라우드 능력을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보안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의 선택권이 AI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AI가 추천하는 숙소, AI가 예약하는 식당이 곧 나의 취향이 되어버리는 세상. 우리는 편리함을 얻는 대신 고민하는 즐거움을 통째로 넘겨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은 엄청납니다. 이제 기계치라는 말은 사라질 겁니다. 80대 할머니도 5살 아이도 똑같이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 꼬여버린 스케줄 조정, 수만 개의 메일 정리 같은 지루한 일들은 이제 AI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 남는 시간에 정말 가치 있는 일, 가족과 대화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기술이 인간을 도구로 부리는 게 아니라 드디어 인간이 기술을 완벽한 도구로 부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앱의 아이콘 위치를 외우거나 새로운 기능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마세요. 그 대신 AI에게 어떻게 더 정확하고 창의적으로 명령할 것인가를 고민하세요. 질문하는 능력이 곧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앱은 어떻게 쓰는 거지? 가 아니라 내 AI한테 이걸 어떻게 시킬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이야기가 아직 먼 미래처럼 느껴지시나요? 불과 몇 년 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음식을 시키는 걸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영상에서 본 내용은 5년 뒤 여러분의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그 영상에서 봤던 게 진짜였네 라고 말하게 되실 거예요.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변화를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이 조금씩 낯설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미래에 한 발짝 발을 들이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년 뒤의 일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